안녕하세요. 미니맵 수학의 용 선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5월 6일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좀 수안지구 모 고등학교에서 코로나가 집단 발병을 하는 바람에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 그 다음에 학원, 교습소,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아마 스터디 카페들도 올 수업을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안 끝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고요. 학원 입장에서도 되게 엉망진창이 돼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이제 만약에 시험이 끝난 학교면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도를 저는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아직 안 끝난 학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수학 시험들은 끝났습니다만 안 끝난 학교가 한 2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험 대비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사이에 빈 여백, 빈 공백기까지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공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앞으로는 제가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수업 받을 때 제가 대표 문제 한 개 혹은 2개를 풀어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문제라든지 난이도 높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일이 지나가 보면서 이 학생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대처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잘 모르는 것들을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여나 영상으로서는 계속 기록에 남겨놓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시간 가리지 않고 카톡을 받아도 상관없거든요. 답변이 조금 느릴 수 있는데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만 유의해 주신다면은 언제든지 시간 편하실 대로 새벽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꼭 저한테 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을 이제 어떻게 찍을 예정이냐면 기존 거 같은 경우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썼냐, 대표 문제 1개 혹은 2개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비슷한 유형 하나, 그 다음에 어려운 유형을 하나 했다면 지금부터 찍을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슷할 겁니다. 대표 문제 하나 해놓고 비슷한 문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화면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푸신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은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지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 멈춰보고 문제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풀이를 올려놓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듣는 거 하고 거의 흡사하게끔 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문제 푸는 중간중간에 제가 화면을 잠깐 띄워놓을 거거든요. 10초 혹은 20초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에 대해서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그때 잠깐 스탑 눌러 놓으시고 문제 푸는 게 다 끝나셨다면 앞으로 가기 한 10초 정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플레이 보시면 영상에 남겨져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다면 이제부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직접적인 근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차를 A, B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빼기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중간고사하고 다르게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때 봤던 인수분해는 항이 4개짜리, 5개짜리, 제일 많은 건 6개짜리도 있었죠. 그런 건 대부분의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대부분 3개짜리만 제대로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3개짜리 같은 경우에 이제 6이나 4 같은 숫자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가 뭐 16이라든지 여기가 22라든지 뭐 그런 식의 숫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숫자들은 찾으러 가서 어떻게든 5를 만드는 이 과정.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인수분해 때 했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65는 아마 아닐 거예요. 아마 23일 것 같은데 23에 14 바로 나오네요. 14 하면 여기가 8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3이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부호는 나중에 신경 쓰라고요. 무조건 맨 처음에 숫자부터 먼저. 그래서 여기가 8, 여기가 3이니까 8하고 3에 대해서 5가 나오려면 빼기. 그래서 3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곱해서 이 숫자가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이 숫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제대로 된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xx를 붙여서요.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자,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x값이 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너가 0이 되는 것 또는 너가 0이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값이 얼마가 들어갔었을 때 2분의 1이 들어갔었을 때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들어가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마 찍으면 안 돼요. 반드시 또는이라고 쓰시던지 그 또는이라는 획수가 너무 많아서 귀찮으시면 영어로 5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어찌되었든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라는 건데 두근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는 2분의 1과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왔습니다. 자,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두근 합치시면 돼요. 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4를 더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A값, B값 따로따로 구하라고 있었으면 그냥 진짜 따로따로 구하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산 잘 안 합니다. 알고 있죠? A값을 지금 얘 둘이 더하라고 있고요. 저기가 지금 빼기라고 돼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두 개의 차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면 차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저번에 누가 이 말 선생님 하나는 1이 나왔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나왔는데 이거 차가 얼마인가요? 이거 그때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학에서 차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작은 순서대로 쓴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뭐 마이너스 7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7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차는 무조건 뭐다? 큰 수에서 작은 수. 큰 수 1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6을 빼는 형태. 그래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벌어진 간격이라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는 간격.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의 간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숫자 2분의 1에서 작은 숫자 요 숫자를 빼는 거예요. 원래는 계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쳐놓은 거고요. 이게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뺐단 말이에요. 근데 통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계산하는 게 요렇게 계산하는 게 더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이걸 통분해 하면 6분의 얼마가 나올 거고 너도 통분하면 6분의 얼마가 나와서 또 빼기 하시면 돼요. A값, B값 따로따로 물어봤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A값 구하고 B값 구하고의 내용이 아니라 A, B값에 대해서 빼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굳이 이 상태로 따로따로 이거 통분하고 통분해서 계산하지 말고 이거 가로 풀어버리면 더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봐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가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로 바뀌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날라간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만 남아요? 얘만 두 번 남습니다. 요렇게. 정답 2번. 그러니까 A값, B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A값 따로 구하고 B값 따로 구하면 되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A값에 B값 빼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요렇게 계산해버리면 그 분모가 같은 것들이 알아서 깨지고 혹은 그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값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아까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하고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형태가 조금 달라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하나의 근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험에서 요거 안 나와요.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나오고요. 한 근이 2라는 단어가 나와요. 절대 x는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요 단어 절대 쓰지 않아요. 왜? x란 말이 근하고 말하고 근이라는 말하고 겹치기 때문에 절대 이 단어 같이 안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지문이 설사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대부분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값이 무슨 값이다? x값이에요. 근이란 단어는 원래 x를 의미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때 상수 a 값하고 다른 한 개의 x값을 또 구해달랍니다. 자, 어쨌든 x가 2라는 단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x값 대신에 2가 여기 이제 투입되면 되겠죠. 그래서 2 대신에 들어가면 x 대신에 2가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2a 계산하면 마이너스 4죠. 뒤로 싹 빼면 4. A값은 얼마다? 2다. 자, A값은 2가 나왔는데 3번, 4번에 있네요. 자, 근데 이제
A 값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X 값까지 이제 구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A에 이제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당장 인수분해가 바로 되겠지만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하다면 인수분해가 좀 지저분하게 안 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대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인수분해 하셔도 이 문제는 그냥 풀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조금 지저분하다면 무슨 도움을 받아라? 요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의 또 다른 한 개의 근을 찾아달라는 건 기존 근을 써먹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한 개의 근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2란 녀석이 여기 식의 인수분해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겼어야 됩니까? 인수분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한 개의 근이 2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x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다 2 플러스 2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둘이 곱해서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x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둘이 곱해서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4x 마이너스 2x 계산해 보면 플러스 2x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인수분해 제대로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x가 뭐다? 2 또는 마이너스 4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다 컴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컴마는 그리고란 뜻이기 때문에 또는이란 단어 그게 쓰기 싫으면 영어 단어로 5어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2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근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4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표 문제를 풀어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깐 스톱 해 놓으세요. 제가 한 10초 정도를 여러분들 이제 화면 조정을 위해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검정색 화면으로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면 딱 들어오는 순간 잠깐 멈추시고요. 밑에 있는 유사 문제들을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신 다음에 혹시나 막히는 것들이 있다던가 그러면 제가 이제 대충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영상이 안 남겨져 있는데 본인 스스로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카톡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이해되도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푸셨다면 함정 한 군데가 있었을 건데 그거에 빠지지만 않으셨다면 문제는 되게 쉬운 거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한 개의 근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개의 근을 구하세요라고 됐기 때문에 한 개의 근이란 말은 x값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부터 시작했다면 이 문제는 틀릴 확률이 약 70%가 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x값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넣긴 넣을 건데 그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되냐? 이거 넣어놓고만 해버리면 답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빠뜨리고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뭘 빠뜨리고 갈 확률이 있냐? 분명히 2차라고 했어요. 그럼 2차에 대해서 나머지 1차라든지 상수는 사라져도 상관없지만 뭐는 살아있어달라 x제곱의 개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었죠? 2차 방정식 때 거의 초창기 때 여기서 a, b, c는 상수일 것, 단 a는 0이 되지 말 것. 요거 지문 기억하죠? 뭔 말이냐면 B, C는 0이 되건 말건 상관없고 무조건 A는 0이 되지 말아라. 왜? 2차는 유지해야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거 최고 차수의 개수, 다시 말해서 x제곱의 개수에 해당되는 A-2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제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문을 안 쓰고 갔다. 근데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이런 말 안 돼요. 왜? 저거 분명히 저거 노리고 시험이네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여기가 어떤 특정 숫자로 딱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달고 있다는 것은 이 x제곱의 개수를 살려놔라. 0 돼버리면 2차 날라가니까 나머지 것들은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 상태에 대해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되겠죠. 그래서 쟤는 그냥 그대로 나올 것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가로 열심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가로를 풀어버리면 됐죠? 자, 그러면 11 날라갈 것이고 날라갈 게 더 이상은 없죠? 오케이. 자, a 제곱 썼으면 버리세요. 그 다음에 요거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2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녀석 마이너스 2 체크 안 한 거 없죠? 오케이. 자, 요 녀석을 인수분해 시켜봅시다. 2라고 2 이거 너무 단순하니까 굳이 여기 밑에다 표시 안 할게요. 자, 둘이 합쳐갖고 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됐죠. 자, a 값은 지금 두 종류가 나오겠습니다.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1 떨어지고 하나의 값은 2가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리고 그냥 끄고 가버렸으면 a가 마이너스 1이야 2야 헷갈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a-2가 0이 되지 말아야 했으니까 a 값은 2가 되면 안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또 다른 x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a 대신에 마이너스 1이 최종적으로 여기 아유 많기도 많네. 다시 대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제곱이니까 빠이빠이 하고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수분해 할 때 요거 세 개 다 음수 있으면 다 마이너스 곱하고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죠? 오케이. 네. 여기다 xx 붙이면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2라고요.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x값은 두 종류가 나오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뭐야,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이거 말고 요게 정답이겠죠. 또 다른 근 찾아달라 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공통분 문제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요.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중복된 근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인수분해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딱 봐도 2하고 16은 아니겠죠? 설마 2하고 16하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 1, 16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15라든지 17이라든지 이거 못 만들죠. 자, 그래서 이제 16에 또 다른 숫자가 이제 2하고 8 있잖아요. 그럼 28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28 같은 경우에는 6 만들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빼기 형태로 쓰면 되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6. 그래서 2에다가 음수 붙이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8은 0.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8. 잠깐만요. 플러스 마이너스 거꾸로 썼네요. 다시 한번. x에 들어가서 0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x에 2가 들어가서 0이 되죠. x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가서 0이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저도 순간 착각할 뻔했네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근은 2하고 마이너스 8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봐봅시다. 3이니까 13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18이라든지 81 같은 숫자는 요 숫자 2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24나 42 같은 경우 될 것 같죠? 여기 6이고 4니까 6하고 4 6하고 4 오케이, 마이너스 2 나올 건덕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면 그러면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 나올 건덕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x 이제 붙여놓으시면 되겠으니까 x 빼기 2 3x 플러스 4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x의 값은 하나는 2가 나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공통된 근, 다시 말해서 중복된 근을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가 2, 2. 그래서 여기는 공통된 근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공통근 찾는 건데, 아까는 공통근을 찾으라고 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공통근을 주고요, 그때의 A값, B값을 따로 찾으라는 겁니다. 결국에 공통된 근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결국에 X값 대신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2분의 3이 여기 양쪽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한 개만 풀어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통된 근이 2분의 3이란 녀석이 양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2분의 3을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서 다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개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x 대신에 2분의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수 나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요? 어쩔 거예요. 처음부터 분수로 나왔는데 따라가야죠. 자, 그래서 x를 제곱하라고 돼 있으니까 너 제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4분의 9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x 대신에 이제 2분의 3이 여전히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a는요. 자, 요거 우측으로 이항해 놓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서 이항을 하게요. 자, 약분하면 2하고 3이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27이 되겠고요. 이건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2분의 39로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얘는 얼마야? 12 맞나? 그래서 이제 A 값은 6이 나올 거고요. B 값은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는 중근입니다. 자, 중근은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에서는 나중에 더 이제 깊이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내용인데 튕기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공부를 안 하실 건데 어찌되었든 2차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개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없어야 되고요. 바로바로 찌르면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특히 저 중근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지 않는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 중근의 스타일부터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근이 너 뭐냐? 중복된 근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인수분해 형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x값이 뭐하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는 3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그냥 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중근이란 단어는요 중복된 근이란 뜻이에요. 이게 뭔 소리고 하니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인 거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x값은 뭐다? 하나는 3이고 또 하나도 뭐다? 3이다. 그래서 중복돼 있다 해서 이제 중근이라고 써요. 그래서 중근은요 요렇게 완전 제곱식일 때만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알아요. 뭐뭐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었을 때만 중근이 발생되고요. 중근을 갖지 않는 걸 찾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요 모양 형태가 아닌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 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저거 지금 바로 보이셔야 되는데 항 2개짜리 의심해봐야 될 거 하나가 있죠. 뭐? 요거 지금 제곱 형태잖아. 오케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x의 제곱 25가 5의 제곱이고요. 4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합차 보이죠? 제곱 빼기. 오케이? 그래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는 스타일. 요거. 그래서 이런 스타일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중근을 안 가져요. 오케이. 너 안 되니까 일단 1번이 정답 되고요. 정답이 2개래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찾으러 가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4가 넘어가 보세요. 4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요거 아실 것 같은데 x에 2에 마이너스 둘 다 붙이면 그러면 이거 곱하면 4 되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곱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오케이. 중복된 근 맞네. 모양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중근이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여기 모습의 정답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우와 선생님 또 저거 아닌데요. 오케이 좋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왜? 아까 같은 경우에 저 이제 이 모습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인수분해 된 게 아니에요. 이거 0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 가로 풀어서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이게 0이었으면 중근을 안 갖는 거 맞아요. 0이었으면 근데 0 아니잖아.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거 가로 다시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앞에서 전개할 때 배웠을 겁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할 것? 더 할 것. 그래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어떻게 할 것? 어떻게 할 것? 한 번은 곱하죠. 거기에 뒤에 마이너스 9까지 붙어 있는 상태. 자 왼쪽으로 당기세요. 넘어가면 플러스 9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1 되겠죠? 오케이. 요거 완전 제곱식 되죠? 요 모양 스타일로 됐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그 중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너도 중근 되고 너도 중근 지금 현재 되는 상태고. 오케이. 저거 4번도 되겠네. 4번 같은 경우에 굳이 여기다가 하지 말고요. 여기서 바로 표시하게요. 여기 4x의 제곱이니까 2x 줘버리고 여기 1 준 다음에 부호는 이제 여기가 둘 다 플러스 1이어도 곱하기 하면은 1이 되겠지만 둘 다 마이너스 1이어도 곱하면 1 되잖아요. 그럼 대각선은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모양 똑같죠. 오케이? 너도 뭐로 인수분해 된다? 2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그래서 저거는 또 중근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4번까지가 중근 되는 거니까 솔직히 5번이 정답이겠죠. 중근 안 갖는 거는. 근데 이제 확인은 해보게. 자 5번 한번 봐봅시다. 저기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여기다 바로 할게요. 1, 2. 그 다음에 1, 3이냐 3, 1이냐 3, 1, 1, 3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1, 3 같은 경우 하려면 둘 다 플러스일 때면 그 5가 나올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저 스타일로 나오면 부호가 요 마이너스가 못 나와요. 그래서 3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3일에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그죠? 그래야 이렇게 붙여놓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5 나올 거 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제 xx 쓰니까 여기가 x 빼기 3이고 여기가 지금 2x 플러스 1이에요. 지금 이게 뭐 근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근만 안 가지면 돼요. 인수분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의 거듭제곱 형태 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호번입니다. 다시 한 번만. 중근을 가져달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원하는 거고 중근을 갖지 말아달라는 것은 완전 제곱식이 아닌 스타일. 요런 거 아까 어디 있니? 그 다음에 요런 거. 오케이 되셨죠? 네, 중근 중요합니다. 자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 보면 되게 쉬운 문제들밖에 없어요. 여기도 이제 되게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중근이라고 할지라도 x값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a값 b값이 따로 안 나와.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다시 한번. 중근이라고 있어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근데 앞에서 오늘 그 영상 맨 앞부분에 보시면 근이 마이너스 2라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예요. 4예요. 이렇게. 뭐 어쩌라고 이거 갖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근이라고 했으면 이 지문이 맞긴 맞아요.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근데 그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냥 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다? 중근이에요. 중복된 근이라고. 이 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뭘 이 녀석이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요 식 볼 필요 없어요. 중근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식은 무조건 어떻게 생겼어야 된다? 요렇게 생겼어야 돼요. 그래야 중복된 근으로 요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 번만. 근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투입하면 이 식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 식에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냥 근이 아니잖아요. 중근을 알려줬잖아요. 중복된 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건 이 정보가 아니라 요 정보예요.
중복된 근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맞춰줘야 될 게 있는데 요거 앞에 x제곱의 개수가 여기가 1이니까 1로 맞춰주고요. 혹시나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라고 표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5배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중근이니까 완전제곱식 형태로 x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0이 될 식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중근이니까 제곱해 놓으시고, 그 형태에 대해서 최고 차수의 개수,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5였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5배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 끝났습니다. 저거 그냥 가로 푸시면 돼요. 자, 가로 풀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요거 마치 제곱이 펼쳐지는 것처럼, 너 제곱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2x2를 다시 곱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거 곱하니까 4x를 중간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a값, b값 끝났네요. 둘이 더하면 8. 오케이? 자, 이번에는 중근을 가질 조건인데요. 2차 방정식이.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다 배웠어요.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거였냐면 2차식 있었잖아요. 그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공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식에서 파생된 겁니다. 왜? 중근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뭐의 제곱은 0.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돼 있었을 때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중근이란 단어는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만 이미 완전 제곱식은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나셔야 됩니다. 어떤 게 기억에 나셔야 되냐? 잘 보세요. 그 당시 때 공식처럼 이게 외우라고 했었던 게 이거였는데, 자, 요 B라고 하는 녀석을 항상 물어볼 거예요. 물론 A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라고? 반의 제곱의 숫자가 여기 B에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 번만. 누구를 반시켜라? A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A는 뭐다? X의 개수. X의 개수에 대해서 절반으로 하고 제곱을 했더니 그때 상수항 B가 나왔었을 때 그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중간고사 이미 시험범위 때 나왔던 거예요. 그걸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중근 때 다시 또 써먹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중3 거부터는 대부분의 수학은 싹 다 연결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봅시다. 중근이 갖기 위해서 상수 P값이 이제 얼마를 가지면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다시 한번 x 개수 요 8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반틈하고 제곱했었을 때 요 상수가 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반틈이면 얼마입니까? 4죠. 4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16이죠. 그래서 3p 플러스 1이 얼마가 되면 된다? 16이 되면 된다. P값 바로 나오죠. 뭐 이 정도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만약에 이제 P값이 이제 나오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더 물어볼 거거든요. 이때의 X값을 구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근을 구하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X제곱 쓰시고요. 8X 그냥 그대로 쓰시고, 지금 여기 이 물결 표시가 16이 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16. 여기서 이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플러스 4. X값은 뭐다? 이제 마이너스 4게 되겠죠. 야, 여기 정답이 마이너스 4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긴 이미 정답이 끝났는데 중근을 물어본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로 돼 있는 이제 중근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이제 요 밑에 거 푸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유형에서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이번 시간 말고요, 아주 예전에 그때 우리가 이제 중근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이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만. 아까 x의 개수에 대해서 반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선생님 저 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공식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최고 차수의 개수, 다시 말해서 x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뭐라는 전제하에서
1이라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 저거 1 아닌데요? 예, 맞아요. 적용이 안 돼요. 이 공식이. 그럼 선생님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 첫 번째 방법 3으로 나누라고 있을 겁니다. 저거를 아마.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지금 이렇게 돼요. 이거 반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는데 이게 이 중근이라는 녀석이 나중에 언제 쓰인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냐면 방정식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함수에 또 쓰이거든요. 오케이?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보름 뒤쯤에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2차 함수에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2차 함수에서 이 중근을 형태로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나누시면 안 돼요. 방정식은 나눠도 상관없는데 함수 때는 절대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방식을 설명을 안 해요.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중근을 만들기 위해서 뭐 x의 계수에 해당되는 a에 대한 반의 제곱을 이 상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의 전제 조건이 x제곱의 계수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1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자, 3이라고 나왔으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뜨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방정식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 함수일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으로 설명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누지 마세요.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묶으세요. 제발 좀. 난 여기서 이 방정식만 문제 풀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에 이거 연결해서 어디로 넘어가니까 함수로 넘어가거든. 방정식 다음에 함수로 넘어가는데 이 연결고리, 이 중근에 대한 연결고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보름에서 한 달 뒤쯤에나 배우게 될 건데 그때 함수에서는 절대 나누면 안 돼요. 묶어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방정식 배울 때부터 그냥 묶는 형태로만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가로 한 번만 더 치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의 계수에 해당되는 3으로 묶는 거예요. 뭐를? 전체식 모두 다를. 3으로 묶어요. 3으로 묶으면 이제 여기 바닥에다 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차이 나는 건 오직 딱 하나. 뭐? 가로 쳐놓고 3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보다 이게 더 짧잖아요. 아니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방정식 때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아무 상관없는데 함수는 요거밖에 적용이 안 돼요. 함수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약분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묶는 걸로 연습하세요. 알겠죠?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묶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아마 답안지에도 x제곱의 계수로 나누라고 돼 있을 건데 절대 나누지 마시고요. 묶으세요. 자, 묶어놓고 나서 보시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반의 제곱을 해서 요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반틈이면 아니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의 반틈이면 마이너스 2죠. 거기에 제곱을 했으니까 4가 되겠죠. 다시 한번 요 분수 형태 3분의 4a 마이너스 8이 4가 되면 돼요. 다 끝났어요 이제. 넘어가면 12. 자, 그래서 이제 뭐 4a가 넘어가면 뭐 20 되나요? 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5가 된다. 저기 2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자, 아까 첫 번째 방법하고 두 번째 방법은 흡사한 건데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방정식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함수 때도 써요.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설사 선생님 나 이 공식 모르는데요. 까먹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급한 대로 문제는 풀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어떻게 풀어라? 중근이 뭐 대? b 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 대신에 x값 대신에 b를 갖다 집어넣지 마세요. 왜? 아이 중복된 근이라면서. 그럼 선생님 뭐 어쩌라고? 저 x가 b란 녀석을요 여기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x값 대신에 b 들어가면 중근으로 나오잖아요. 영태서. 오케이? 그럼 선생님 식이 안 맞는데요. 가로 펼치면 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x제곱의 개수가 얼마?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앞에다 3 붙이시면 끝나요. 그럼 이거 가로 펼치면 뭐가 된다? 요 앞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잘못 문제 푼 거예요. 그럼 봐볼까요?
가로 펼쳐볼까요? 가로 펼치면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은 0. 자, 3x 제곱 마이너스 6bx 3b제곱 0.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3x 제곱 이렇게 맞춰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다? b값이 2가 떨어져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이 부분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하고. 그래서 지금 b값이 2가 들어가니까 2의 제곱 4, 3, 12가 지금 얼마다? 이 물결 표시가 요것이 되면 되는 거니까 4a 마이너스 8. 자, 따라서 4a 넘어가면 얼마가 되고 20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오케이,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잠깐만요. 여기서 b값 안 구해놨구나. 그럼 여기서 b값 또 구하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지금 제가 b값을 안 구해놨는데 여기서 구해놓으시면 됩니다. 예, 보세요. a값 대신에 5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5 들어가면 20에다가 8 빼니까 12가 되나? 오케이? 자, 그래서 문구라고 있습니다. 나누지 말라고 있어요. 제발 좀. 요렇게. 자, 그래서 식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중근이 뭐가 된다? 2가 돼요. 봐봐요. 모양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대 나누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문제 푼데 상관없는데 저거 박윤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함수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나누지 마시고 제발 좀 문끄세요. 문끈 다음에 x 계수에 대해서 반의 제곱으로 여기 상수항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a 값 찾고요. 그 a 값을 여기다가 이 식에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b 값을 찾으셔도 되고, 거꾸로 우리가 아예 값이 나왔기 때문에 중근한 녀석으로 x가 b란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로를 펼쳤을 때 이 식이 요 식하고 똑같다. 그래서 a, b 값을 대조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오케이? 솔직히 방법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편해요. 문제 풀 때는 세 번째 방법이 좋은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왜 두 번째를 설명해 주냐? 다시 한번 말해요. 이 문제 풀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함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꼭 익히셔야 돼요. 알겠죠?